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과제 1번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다들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숙제가 제가 저항 시험 결과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ITTC 1978법이라고 수업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교과서에.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되냐 마냐가 이제 핵심인데, 어떤 분들은 뭐 잘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손을 못 댄 분들도 있고 한데, 우선 제가 해석해 놓은 파일은 이거 영상 올라간 다음에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뭐 잘 맞춘 사람들은 잘 맞춘 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하다가 좀 어려워서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식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거는 실험 결과였죠. VM하고 RTM하고 올려줬는데, RTM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뉴턴으로 바꿔줘야 얘기가 시작돼요. 뉴턴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배의 모형선과 실제 배의 주요한 치수들 적어놨어요. 길이, 그 다음에 폭, 잘 보이나? 흘수, T가 흘수예요. 그 다음에 D는 형 깊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배 자체 밑바닥에 배가 있으면은, 수면이 있으면은 배 밑바닥에서 갑판까지 거리가 D고요. 그 다음에 수면에서 밑바닥까지 거리는 T예요. 그래서 둘이 빼준 게 우리가 프리보드 건현이라고 하죠. 건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 공기저항 때문에 하라고 했고, S는 침수 면적입니다. 제곱미터. 뭐 이 정도는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험은 민물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실제 배는 바닷물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민물의 밀도, 민물의 점성계수, 바닷물의 밀도, 바닷물의 점성계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굳이 책에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계산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식만 제대로 쓰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배속도가 있으면은 프로듀스 계산되죠. L인데 L은 뭐 LBP로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V는 모형선의 속도를 하면은 프로듀스가 나오죠. 0.1보다 좀 낮은 수부터 0.3보다 좀 낮은 수까지 영역에 프로듀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에 걸리는 힘은 RTM으로 해서 뉴턴으로 바꿔줘야 되죠. 단위를 킬로그램 F에서 곱하기 9.8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TM은 뭐 할 줄 알죠. 이제 RTM을 로 VM제곱이죠. 모형선에 대해서니까 지금. 그 다음에 SM 이렇게 2분의 1 빠졌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거의 모든 모형선들은 모형 실험을 하면은 거의 다 CTM은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나와요. 뭐 지금 여기 같으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크게 변하지 않아요. 뭐 3.5에서 뭐 여기 보면 4점 몇 가지 갔네. 하여튼 대충 3점 몇 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0.2에 마이너스 03 써져 있는 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란 뜻이에요. 지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레이놀드 수가 있네요. VM, LM, 밀도, 점성계수,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어이쿠. 그 다음에 이제 CFM은 계산식을 써야죠. 잠깐만, 레이놀드 수 뮤라고 해주시고, CFM은 어떻게 해요? 0.075 로그 모형선의 레이놀드 수입니다. CFM이니까 모형에 대한 거죠. 빼기 2를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거의 모든 모형선들은 아까 CTM이 얼마라고 했어요? 뭐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했잖아요. 거의 모든 모형선들의 CFM은 한 3.0, 2점 후반 그 정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정도 나와요.
대충 이 정도 범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정도의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가 편할 거예요. 사실 우리 교과서 앞에 있습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CR은 TM에서 CFM을 바로 빼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CR이 나오는데 대충 보면은 한 0.5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물론 속도가 빨라지면 조파정이 커지니까 이 정도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2차원 해석법이고 우리가 ITTC 1978에서 얘기하는 건 2차원이 아니잖아요. 3차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3차원 해석을 원래는 해서 내는 게 진짜 숙제고 2차원 해석은 여러분들한테 추가 점수 주려고 그것까지 했으면 추가 점수를 주는 거죠. 어쨌든 이제는 저기 3차원 해석법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확대를 해봅시다. 요거는 뭐 계산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푸르드 수의 4제곱을 CTM으로 나눠준 값을 X축에 놓고요. 그 다음에 CTM을 CFM으로 나눠준 게 Y축에 옵니다. 여기 두 개의 식이죠. 이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의 Y절편이 지금 뭐 1.178 1.1738이니까 여기서 1 빼준 거 K가 0.174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수업에서 다룬 내용인데 실제로 손으로 계산해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얘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갖고 구할 거냐예요. K를 구하기 위한 조파저항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전체 다로 놓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128이니까 0.128 정도의 K가 얻어지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아이쿠 값이 이상하게 나오나 보다. 아유 잘 안되니까 그냥 그대로 씁시다. 0.128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조파저항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맞냐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3차원 해석법이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여기서 K를 어떤 속도 영역을 가지고 구할까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요. 뭐 책에서는 0.1에서 0.2 사이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0.1에서 0.2 사이에 실험 결과를 가지고 K를 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꼭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걔보다 더 낮은 속도도 있잖아요. 걔 써도 되고. 그래서 대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 지금 처음 5개 가지고 라인을 땄어요. 처음 5개 이렇게. 근데 사실 정확히 일자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자를 원한다면 조금 더 선형적으로 나와서 한다면은 앞에 4개라면 좀 더 나을 거예요. 뭐 3개 하면 좀 더 일자같이 보이겠지만 그건 너무 적은 샘플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를 좀 더 늘렸다고 칩시다. 진짜로 프로스 0.2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죠. 그러면은 K가 0.01792 정도가 나와요. 174랑 비교하면은 크게 다르지 않죠. K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 주는 개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속 낮은 속도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K를 추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여기 보면 일자 선형으로 이게 추대선 그어지진 않았잖아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4번째까지 정도 가지고 처음부터 이 정도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실제 실험하는 사람들은 실제 배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모형 실험하고 실제 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맞는 그런 K를 구하는 방식이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뭐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너무 높은 프로드 수까지 갖다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 0.2 이하에서 쓰는 거, 뭐 그거는 어떻게 하든 그냥 다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딱히 거기에 대한 평가의 차등은 없을 예정이고요. 실제로 여기 데이터 K를 구할 때 앞에 5개 쓰는지 뭐 10개 쓰는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정확히 가자면 차이가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수업에 다루는 수준에서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CW를 이제 구해야 되죠. CW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게 CW를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이거 아니에요. 얘는 낮은 프로드 수에서 그냥 일자로 아까 우리 내내 얘기했던 그래프 있죠. 이거 뽑으려고 가정을 한 거고 진짜 CW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CTM에서 1 플러스 K, K 구했잖아요. 여기서 이게 1 더하기 K잖아요. 1 플러스 K CFM을 각각 프로드 수마다 빼준 게 CW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엑셀 보시면은 CW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 올린 거는 얘를 앞에 5개 가지고 K를 구했는데 그럼 CW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낮은 속도에서. 당연히 높은 속도는 음수 나올 수가 없고 제일 낮은 속도에서 CW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걔가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음수가 나왔다고 해서 조파저항이 음수다? 그러니까 실제로 파가 음수의 조파저항을 갖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잔잔한 수면이 조파저항이 0인데 걔보다 음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세선 긋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파가 음수로 만들어지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관된 기준으로 여기 K를 써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뭐 사실 작은 그 저항이 나오는 낮은 프로듀스는 실험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값이 오락가락할 수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실험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아니라 실험을 수행하거나 실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물리적이진 않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줄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얘 양수 나오잖아요. 차라리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래프 반드시 추가해야 되는 게 K를 어떻게 구했나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K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그래프 그 다음에 CW에 대한 그래프 이겁니다. CW에 대한 그래프가 반드시 들어가야죠. X축은 뭐다? 프로듀스다. 왜요? CW 조파저항은 프로듀스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프로듀스에 대해서 그리는 게 맞죠. 뭐 그런 그래프가 들어가면 좋겠고요. CW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실제 배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프로듀스를 알고 있으니까 프로듀스에 대응되는 배의 길이를 실제 배의 길이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손으로 쓸까요? 우리가 프로듀스 알고 거기에다가 루트 GL 해주면 VS 나올 거 아니에요. GLS 실제 배의 길이 곱하기 중력과 속도 해주면 맞죠? 그래서 VS 계산이 됩니다. 여기도 그렇게 썼나 한번 볼까요? 네, 식은 제대로 됐네요.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다음에 뒤로 더 가봅시다. CA, 책에 나온 식이죠. 그대로 집어넣는데 책에서 길이 값에 대해서 LWLS라고 돼 있을 거예요. 실제 배의 수면 길이. 그거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올려놓은 파일에 보면은 여기 LWL 있거든요. 워터라인 길이. 그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사실 LPP랑 별 차이도 없어요. 정확히 차이도 안 나고 CAA 계산 어떻게 해요? 0.01 곱하기 0.001이죠. 001 곱하기 배폭 곱하기 우리는 상부구조물 면적이 없기 때문에 건연하고 배폭만 해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SS 실제 배의 침수 면적.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CTM은 뭐 한 3점 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오더를 크기를 갖는다고 했죠. CFM도 비슷한 크기예요. CR은 하나 정도 작죠. 한 10배 정도 작아요. 물론 높은 속도에서는 비슷한 오더로 올라옵니다. CR, CW 다 그래요. CW는 좀 더 작아요. 왜냐면은 아까 KCFM까지 따로 떼어줬기 때문에 CR에서 이꼴로 나오기 때문에 CW는 더 작은 오더에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뒤로 오면은 CA랑 CAA, CFS 세 개를 얘기할 건데 CFS는 레이놀즈 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모형보다 실선에서 레이놀즈 수가 더 크기 때문에 CFS는 많이 감소합니다. 아까 3점 몇 곱하기 10에 이 정도 크기가 나왔는데 앞에서 CFS는 지금 거의 한 반토막이 났죠. 많이 작아져요. CW는 그대로지만. 그 다음에 CA는 애초에 단위를 크기를 보세요. 아까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정도에서 CTS나 뭐 CFS가 놀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죠. CA. CAA는 더 작죠. 그래서 얘네들은 애초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값들이에요. 뭐 물론 아주 정확히 가겠다 하면 영향 줄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영향 안 줄 거예요. 그 다음 VS 이제 노트로 계산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미터 퍼 세크로 나온 VS 나누기 0.5144 해주면 되죠. 실제 배설계 속도가 24노트인가? 뭐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CTS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이제 최종적으로 배 저항계수 구해야 되잖아요. CTS 2차원에서는 CR 더하기 CFS 더하기 CA 더하기 CAA.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뭘 잘못해가지고 뭐 단위 하나가 요상하다 하면은 이게 막 크게 나올 거예요. 원래 이 정도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 10배씩 크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계산을 잘못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RTS는 다시 차원 만들어 주시면 되고 P는 어떻게 구해요? RTS 더하기 VS. 근데 VS에 노트 아니에요. 미터 퍼 세크로 해야 단위가 맞죠. 그러면 와트 단위로 나오는데 와트가 너무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되게 킬로와트로 많이 씁니다. 아니면 뭐 누구는 마력으로 쓰긴 했는데 요새는 마력 잘 안 써요. 킬로와트로 쓰니까 킬로와트로 이해하세요. 어차피 마력 계산하려면 킬로와트 한 번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3차원에서 CTS랑 P이겠죠. 네, 그래서 설계 속도에서 P는 한 2만 정도가 나옵니다. 2만 킬로와트 정도. 2만 킬로와트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렸으면 하는 그림들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K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듀스에 대한 CW 그리고 배속도 아마 얘는 노트로 쓰는 게 맞죠. 노트랑 PE 킬로와트 단위 그거의 추세인데 여기서 파란색은 2D로 계산한 거고 주황색은 3D로 계산한 건데 실제로 우리 수업에서 평가하는 거는 3D로 계산한 것 뿐이죠. 비교하시라고 2D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평가 기준을 썼는데 네, 평가 기준 꿈을 때 죄송합니다. 평가 기준 우선 100점짜리 과제고요. P2가 결과값이 적당히 아까 우리 설계 속도에서 얼마쯤 나온다 했어요? 한 2만점 나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막 못해도 한 2배씩 크다. 10배는 말할 것도 없고 2배씩 크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겠죠. 저게 제가 쭉 설명했지만은 뭐 K가 달라진다, CA가 달라진다 그런 거 별로 영향 없어요. 네, 그 정도 영향은 제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아예 이상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P2를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유효 동력을. 그럼 애초에 100에 대한 설계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5점. 정말 중요한 그래프, 프로듀스에 대한 CW 그래프를 안 그리면은 25점. 숫자 맞죠? 덧셈이 맞아야지. CTM하고 CTS 그래프 그 레이놀즈 수 따라서 뭐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CTM, CTS를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그래프. 이거 제일 중요하죠. 속도에 따른 PE 그래프. 당연히 다 넣긴 넣겠지만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3차원 해석에 대한 거예요. 3차원 해석 안 하고 다른 거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서 따로 얘기할게요. K 계산하는 그래프 요거잖아요. 위에 있는 거. 이거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이거 구하는 거 얘기를 몇 시간을 했는데.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말고 나는 2D 계산도 했는데요. 2D 계산 자체는 ITDC 1978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D 계산을 했는데요. 뭐 3D를 안 하고 2D를 했다고 하면은 앞에 건 다 빼먹고 뒤에 건당 추가 점수 20점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P 값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나와야죠. 제가 아까 계산한 거 보면 둘이 큰 차이 안 나거든요. 2D, 3D. 막 2D로 했는데 지금 아까 2만 킬로와트쯤 나와야 되는 게 저는 2D로 했는데 1000 킬로와트가 나왔는데요. 그럼 이거 해석 잘못한 거잖아요. 그냥 안 한 걸로 치겠습니다. 평가할 때.
그 다음에 2D로 해석을 한 사람들 중에 추가로 2D 해석을 한 사람, 앞에 1978 제대로 3차원 해석도 했는데 2D를 추가로 한 사람 중에서 P값이 제대로 되고 결과 그래프가 있는 사람, 중요하죠. 그래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20점을 줄 건데 근데 아까 점수는 100점이잖아요. 100점이긴 해서 추가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여기서 뭐 15점이 까였다. 그런데 여기 20점 벌었다라고 하면 총점 105점이잖아요. 최대한 줄 수 있는 100점으로 맞춰드립니다. 이해됐죠? 추가 점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메인 숙제인 100점에서 까인 게 있다면은 추가 점수 20점으로 더해드리고 어쨌든 이 과제의 총점은 100점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잠깐 좀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 숙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는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크기다라는 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그렇게 해야 뒤에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뭐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좀 혹시라도 자기들이 보고서 쓸 때 뭔가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 올려놓은 거 보고 다시 공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